자, 컴포짓 패턴입니다. 그래서 트리 구조로 뭔가를 나타내야 될 때 그 트리는 중간 노드들, 즉 자식이 있는 노드들이 있고 자식이 없는 리프 노드들, 단말 노드들이 있죠. 그래서 단말과 중간 노드들을 구분 없이 하나의 타입으로 접근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컴포짓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 앞에 봤던 예제, 이터레이터 예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 이터레이터들을 이용해 가지고 메뉴들을 처리했는데 갑자기 어떤 메뉴 아래 또 하위 메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메뉴 아이템 중에 하나는 실제 메뉴 아이템이 아니라 또 다른 메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트리 구조로 됐을 때 그러면 이런 트리 구조는 어떤 식으로 처리할 수 있냐? 이렇게 그 트리 구조로 처리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를 처리하는 거나 똑같은 타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 그 투명하게 이제 처리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컴포짓 패턴은 얘 둘, 단말과 중간 노드 또는 루트 노드 얘를 아우를 수 있는 타입을 노드를 정의하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두 개를 둬서 이제 이 노드 요거 가지고는 얘가 단말이든 아니면 중간 노드이든 상관없이 통일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메뉴도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트리 구조로 갔을 때 뭐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트리를 탐색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Depth First Search랑 Breadth First Search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Depth First Search는 보통 스택을 이용하게 되겠고 스택 그리고 Breadth First Search는 Q를 이용합니다. Q. 그래서 Depth First Search는 깊이 우선 탐색을 먼저 하게 되고요. 그래서 A1, B1, B2, A2, C1, C2, C3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하는 그런 거고요. 이제 온 순서대로 쭉쭉쭉 처리하는. 그러니까 가면 끝까지 밑까지 내려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얘는 Breadth First Search는 같은 레벨에 있는 거 먼저 보게 됩니다. 그래서 A1, A2, B1, B2, C1, C2, C3 이런 식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Depth First Search나 Breadth First Search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구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 트리 구조와 관련된 것을 한번 만들어 보면서 코딩 해보면서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노드라는 걸 만들게요. 노드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단말이든 그 중간 노드이든 다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단말하고 중간 노드를 아우르는 타입의 노드이기 때문에 그 중간 노드들은 자식을 추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메소드는 앱스트랙트 메소드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번거로워서 아래 클래스를 구현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예외를 발생하는 걸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드들은 이 세 가지 컴포짓 패턴에서는 노드는 add, remove, get child 이 세 가지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leaf부터 만들어 볼게요. leaf. 노드를 상속받아서 leaf를 만들어 봅시다. 얘는 별다른 할 게 없이 생성자만 만들어 줄게요. leaf. 단말 노드들. 단말 노드들은 자식을 추가할 수 없어야 되고, 이제 그렇죠. 단말이 만들어졌으면 중간 노드 intermediate 얘도 생성자가 필요하고, 근데 얘는 아까 만들어놨던 세 가지에 대해서 구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개. 그리고 인터미디엇들은 자식들을 유지해야 되니까 복합 타입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일 심플한 어레이 리스트로 자식들을 유지하겠습니다. add는 쉽죠?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이거 제대로 동작할까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제대로 동작해? 이퀄스를 잘 만들어 놔야 돼요 원래는. 근데 이퀄스 안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제대로 원래는 잘 동작을 안 합니다. 원래는 근데 이게 주소 넣고 주소 비교하는 거라 동작할 수도 있는데 원래는 이 리무브가 제대로 동작하려면 이제 저런 식의 동작하려면 이퀄스 메소드를 잘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이씨, 잠깐만. 유효하지 않은 세계.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리스트 만든 거랑 비슷한 거죠. 인터미디엇 노드들은 자식들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비슷한데 테스트 프로그램 하나 만들면 이런 식으로 이진 트리는 아니고 트리를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루트 A1 sub 1 해서 B1, B2, A2 sub 2, C1, C2, C3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것을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이제 얘를 찍어 봐야 되는데 반복자를 만들어서 찍어 볼 수도 있고 직접 내부적으로 이 안에다가 넣어서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잘 따라오셨어요?
왜 이러나? 아씨, 여기가 앱스트랙트 빠졌구나. 리스트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리스트는 요거를 쭉 출력하는 거예요. 출력하는 거를 만들어 볼게요. 리프부터 만들어 볼게요. 리프는 get name을 반환하는 걸로 합시다. 요 값들을 반환하는 걸로 하는 거고. 중간 노드들은 자기 이름하고 자기 자식들을 출력하는 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요 getName은 중간 노드의 이름이 됐을 테고, 요 안에서는 이제 노드들 하는데 이 중간 노드 중에 또다시 그 인터미디어로 쓰면 이게 또 불러지겠죠, 자절로. 그래서 뭐야? 아, 여기가 잘못됐구나. 죄송합니다. 노드가 아니라 인터미디어, 중간 노드이고요. 이렇게 지켜요. 별로 보기 안 좋죠. 뭐가 뭔지 잘 모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출력되는, 근데 지금 출력되는 게 루트 A1, B1, B2, A2, C1, C2, C3 찍혔죠. 그럼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탐색한 걸로 보시면 돼요? DFS죠. 그렇죠? DFS 형태대로 이렇게 만들면 자동적으로 됩니다. 근데 이제 보기가 영 거시기해서 그거를 좀 개선하면 인덴테이션 들여쓰기를 좀 합시다. 들여쓰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 둘, 셋, 넷, 네 개를 봅시다.
그리고 뭐야? 요 인덴테이션을 다 활용하기 위해서 스태틱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오면 인덴트는 다시 이제 좀 보기 괜찮아요? 어? 뭐? 이 빼주는 거는 들어갔다가 다시 오면 다시 빼줘야지 밑에 게 계속 요 인덴테이션 들어가면 안 되니까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근데 이게 왜 한 칸 이게 벌어졌지? 그거 안 벌리게 하려면 어떻게 되지? 맨 마지막 게 엔드가 빠져야 되나? 그것까지 없애려면 귀찮다. 대충 어쨌든 지금 뭘 보여드리냐면 우리 반복자 안 만들었죠. 그렇죠? 반복자를 안 만들어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컴포짓 패턴 가지고 트리 구조로 나타내면 그 트리 구조에 있는 어떤 오퍼레이션, 모든 노드에 정의된 오퍼레이션을 루트 기준으로 불러버리면 쭉 적용이 돼서 DFS 형태대로 지금처럼 만들어 놓으면 DFS 형태대로 쭉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오퍼레이션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반복자를 만들고 싶다, DFS 형태로 하는 반복자를 만들고 싶으면 이제 별도 만들어야 되겠죠. 반복자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반복자를 만드는데 마찬가지로 노드에 implements 아까랑 똑같이 iterable 노드를 추가합니다. 반복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럼 얘는 추상 메소드이기 때문에 여기 안 들어와도 문제를 안 삼아요. 근데 인터미디하고 리프는 에러가 나죠. 그렇죠? 그래서 리프는 이렇게 둘 다 추가를 해놓으면 이제 밑에 요 이터레이터를 만들어서 반환하라고 합니다. 근데 리프 노드는 또 뭘 반복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는 필요가 없는 거야.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가다 보면 이렇게 가면 없네? 여기는 또 들어가야 되네?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근데 얘는 없고 얘는 있어. 그러면 이제 둘 다 이렇게 있는지 없는지, 얘가 리프인지 뭐 얘가 그걸 따져줘야 되잖아요. 그걸 안 따져주고 통일되게, 컴포짓 패턴이라는 것은 단말이든 중간 노드이든 똑같은 코드 같고, 얘가 단말인지 그 리프인지, 아니 단말인지 중간 노드인지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코드로 처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동일한 코드로 처리하려고 그러면 얘는 반복자를 만들어서 반환해 줘야 돼요. 근데 얘는 반환 안 해줘도 돼. 그럼 어떻게 만들면 될까?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커맨드 패턴 할 때
요 버튼을 누르면 동작하는 애가 있고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 안 하는 애도 있었죠. 그런 것들을 얘가 등록되어 있는지 안 됐는지 보기 위해서 널 검사를 하지 않고 뭘 했었어요, 그때? 코맨드 패턴에서. 빈 메소드가 아니라 뭐 했어? 원래 거기다가 코맨드 객체를 대입하는 건데 뭐 했어요? 그쵸? 더미 객체를 넣었어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도 더미 이터레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넣어줘도 돼요. 어떻게 넣어주냐면 요번에는 내부로 안 하고 외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더미 이터레이터라고 우리 이름을 줍시다. 이렇게만 만들어 놓으면 돼요. 얘는 헤스폴스를 처음에 얘가 만들어져서 불렀을 때 이 반복자는 어떤 구조예요? has next를 부르고 얘가 true면 next를 부르잖아요. 근데 has next가 false를 주면 next를 부를 일이 없죠. 그러니까 얘는 요 코드는 원래 unreachable 코드예요. 얘는 불러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불러주면 이상한 거지. 그래서 요거는 return null로 만들어놔도 되고 요거에다가 대신에 뭘 해주면 더 좋을까? 예외를 만들어 놓으면 더 좋아요. 근데 그거는 지금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leaf는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return new dummy iterator. 자, 그러면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인터미디엇에 요걸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요거는 트리를 트래버싱하는 뭘 만들어줘야 돼요? DFS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implement iterator load. DFS 만들려면 무슨 구조가 필요하다? 스택 구조가 필요합니다. 스택. 그리고 스택에 들어가는 것은 반복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반복자. 그래서 스택이 필요합니다. 스택. 그래서 스택에다가 이터레이터들을 넣고 그러니까 얘네들 만나면 스택에 넣을 거예요. 그리고 스택에서 뽑아서 하나씩 주는 그러니까 스택 위에 있는 것부터 주는 거예요. 그래서 has next는 스택이 비어 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 먼저 만들어야 돼. public. 처음에는 이 루트에가 스택에 들어갑니다. 스택에 들어가서 스택을 가지고 이제 스택에 이 루트에가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부터 뽑아내면서 처리가 돼요. 자. 스택이 empty가 아니에요. 만약에 empty가 아니야. 그럼 뭘 해야 될까? 우리가 이 이터레이터에서는 실제적으로 보통의 이 트리를 반복할 때는 이 중간 노드들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핵심은 이 단말 노드에 대한 관심이에요. 보통 트리를 트래버싱 할 때 관심은 이 단말들에 가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이 단말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단말 노드들에.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되냐면 스택이 empty가 아니니까 스택에 있는 것을 끄집어 와요. 근데 팝하는 게 아니라 피크를 해요. 피크. 그래서 갖고 빼져내는 게 아니라 있나 없나를 있겠지. 그러니까 첫 번째 게 뭔지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if iterator가 next가 있으면 return true. 그러니까 피크 해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탐색할 게 남아 있으면 탐색할 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true를 줘요. 근데 만약에 뽑았는데 그 스택에 있는 스택 맨 위에 있는 게 이터레이터인데 걔도 반복자인데 더 이상 없어.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돼? 빼내야죠. 팝 시켜야 돼요. else stack.pop. 팝하고는 어떻게 해야 될까? 팝하고는 어떻게 해야 돼? 팝했어. 그럼 거기서 끝나나? 스택에 그 밑에 뭔가가 더 있을 수 있죠. 추가적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그럼 얘를 추가적으로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 해야 되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그러니까 스택에 뭔가가 있었어. 걔를 끄집어 와가지고 봤더니 얘가 아직 몇 개가 남아있어. 그러면 있다고 주고. 근데 끄집어 놨는데 얘는 이제 다 썼어. 여기에 5개 있었으면 다 썼어. 그럼 얘를 빼주면 밑에 뭔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얘에 대해서 또 해야 되지. 그럼, 요 has next를 또 부르면 돼요. 리커시브하게. 그러면 어떻게 돼? return? 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스택은 처음에 이 루트를 넣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 빌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냐 없냐를 보고 스택이 비어있으면 이제 더 이상 탐색할 게 없는 거고, 스택이 비어있지 않으면 걔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걸 보고 걔 갖고 더 처리할 게 있으면 더 처리하고, 없으면 걔를 빼내고, 그럼 걔 빼내면 걔가 마지막 거면 리턴 돌로 올라가면 empty가 되겠지. 그렇죠? 만약에 그 밑에 뭔가 있으면 그 다음 걸 또 처리해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볼 겁니다. 자, 그러면 has next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들 게 next입니다. next를 만들어 봅시다. 이 next는 없을 때는 안 불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상상할 필요는 없어요.
empty 있는데 불러줬다. 뭐 이런 건 생각 안 해도 돼요. 이 논리가 has next 부르고 next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어떻게 해야 돼? 스택에 있는 거를 갖고 와서 제일 먼저 아직까지 처리하지 않은 거를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터레이터 노드에 스택에 있는 거를 픽합니다. 맨 위에 있는 거. 그 다음에 그거에 뭘 불러? 아이 뭐야? 넥스트를 부르면 이제 돼요. 그러면 이 얘를 리턴해 주면 원래 되는데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이 노드가 중간 노드일 수 있고 단말일 수도 있죠. 만약에 우리가 단말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단말에만. 그러면 여기서 바로 리턴하는 게 아니라 노드가 instance of intermediate 중간 노드인지 노드가 내가 지금 처리할 노드를 봤는데 sub 1이야. sub 1이야.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얘는 중간 노드죠. 얘면 얘 갖고 처리해야 되고 단말이니까 얘는 단말이 아니에요. 단말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DFS에서 더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를 어떻게 해? 스택에 푸시합니다. DFS 다시 봅시다. 여기서처럼 A를 푸시하고 A를 갖고 와서 처리하다가 A1을 처리했겠죠. 그 다음에 A1 처리하고 그 다음에 만나는 건 뭐예요? B죠. B를 만나면 어떻게 해? 스택에 푸시합니다. 그래서 B 거부터 처리하게끔 스택에 푸시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마찬가지로 Q도 그 중간 노드를 만나면 Q에 집어넣어요. 근데 Q에 집어넣는데 Q는 여기서 계속 처리하죠. 그렇죠? 근데 스택은 여기서 처리해. 뒤에 들어오네요. 그러면 여기서 인터미디에 놓으면 스택에다가 푸시 이터레이터를 푸시해요. 푸시한 다음에 어떻게 될까? 계속 처리해야 되죠. 그럼 뭘 해야 돼? 아까 똑같이 재기적으로 가면 return next. 만약에 intermediate 노드가 아니면 뭐래요? return 노드. 그러면 DFS가 완성된 겁니다. 얘를 BFS 바꾸면 뭐만 바꿔주면 될까? 스택을 Q로 바꿔주면 돼요. 집에서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면 이 인터미디엇 노드에서 얘는 return new tree iterator. 근데 뭘 줘야 돼? 루트가 아니라 얘는 인터미디엇 노드니까 자신의 그 이터레이터를 줘야 돼요. 근데 얘는 뭘 갖고 있어요? 어레이 리스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child에 뭘 줘? 이터레이터를 넘겨주면 돼요. child의 이터레이터는 어레이 리스트 이터레이터니까 이렇게 하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여기까지 갔으면 이 이터레이터를 한번 써봅시다. for node root
프린트. A1, B1, B2, A2, C1, C2, C3 DFS로 가고 있습니다. 얘가 루트로 들어갔죠. 루트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럼 여기서 얘를 잠깐 봐서 뭐가 있나 봤더니 처음 있는 게 뭐야? A1이죠. 그럼 A1이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엔 서브1이야. 얘는 뭐예요? 중간 노드니까 서브1이 여기로 들어가요. 그럼 서브1에서 빼내면 B1, B2죠. 그래서 B1, B2가 나가고 그 다음에 얘가 없어지죠. 서브1이. 그 다음에 루트를 또 봐. 그럼 루트가 또 그 다음에 뭐 줘요? A2 주죠. A2 주고 그 다음에는 서브2가 들어가요. 그럼 서브2에 C1, C2, C3가 출력되고 얘 빠지고 얘 봐도 얘는 뭐야? 빈 거죠 이제. 얘도 빠지고 완전히 비워지죠. 그러면 끝나는. 이거 잘 이해 안 되면 과감하게 2학년 되돌아가세요. 아니면 3학년? 3학년 때도 알고리즘 시간에 좀 하지 않나? 안 하나? 거기서는 더 상위 수준 하나? 트리 검색은 안 하죠. 알고리즘 시간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런 트리 이터레이터는 이거를 Q로 바꾸려면 이제 또 바꿀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코드들이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 수업식 여기서는 요거를 여기다가 하지 않고 여기다가 했죠. 그렇죠? 그게 더 이렇게 구현할 때 더 편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인터페이스 같은 데도 디폴트 메소드들을 예외 처리하게끔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는 예외, 하나는 예외가 아니야. 그러면 예외 아닌 애들은 예외인 애들은 부모에서 그냥 만들어 놓아버리고 디폴트로 예외가 아닌 애들은 이제 재정의해가지고 구현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터레이션 하면서 이 중에 특별한 애들만 골라내겠다. 그런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노드에 만약에 각 노드들이 이런 불리언 변수를 하나 갖고 있다. 그래서 불리언 변수가 true인 애들만 찾고 싶다. 그러면 어디 갔어? 테스트에서 if node 없네. 노드에다가 set change도 하고 public boolean get change 해가지고 return has changed. 요 has changed라는 변수를 그러니까 원래는 이름만 있었는데 변수 하나 더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변수가 되는 애들만 왜 안 되니? 어? 아이씨,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다가
노드 A2 이코르 new leaf 노드 C2 이제 이렇게 만들면 여기서는 어디에만 출력이 돼야 되나? A2랑 C2만 출력이 돼야 되죠. 당연히 되겠지. C2는 안 하겠네. C2 점 set change 누르면 A2 C2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탐색하면서 전체를 탐색할 수도 있고 특정 조건이 되는 애만 찾아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트리에 있는 모든 노드를 다 방문한 거죠. 어쨌든 반복자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검색이라는 건 어떤 검색, 이진 검색 뭐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는 모든 노드를 다 방문하는 건 아니죠. 근데 지금의 반복자는 전체를 반복하는 거고 또 여기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건 항상 트리를 만나면 이런 식으로 구현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구현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료구조 시간 같은 거에서 배웠을 텐데 바이너리 트리 같은 경우에는 배열로도 우리가 구현할 수 있죠. 바이너리 트리 같은 건. 그리고 뭐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2차원 배열로도 우리가 나타내고요. 그래서 꼭 우리가 트리 구조를 만났다고 해서 이 컴포짓 패턴을 꼭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점은 꼭 기억해 주시고요. 시간이 다 됐는데 그래서 컴포짓 패턴 같은 거, 뭐 파일 시스템이나 회사 조직도나 레고 같은데 이제 사용될 수가 있고요. 트리 구조가 필요하다고 무조건 컴포짓 패턴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더 효율적인 구조로 나타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거는 노드마다 하나의 객체가 생성되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얘는 좋은 점은 컴포넌트 구조를 균일하게 다룰 수가 있습니다. 단말이든 이게 중간 노드이든 그걸 구분하지 않고 알아서 우리가 처리하게끔 만들어지니까 간단하고요. 근데 단점은 트리 이런 거 만들어 보면 알겠지만 직관적이지만 실제로 뭐 만들려고 그러면 잘 못 만들어. 왜? 쉽지가 않거든요. 생각한 대로 만든 다음에 에러가 났을 때 디버깅 하기가 참 어색합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많이 안 해봤으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상